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오늘 당선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겸손하라며 당선자의 돌출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스웨덴에 아쉽게 패했지만 도내 곳곳에선 수많은 축구팬들이 거리에 모여 함께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 용사 등 보훈 대상자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장애인과 노인, 유아 등이 편안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오늘 당선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겸손하라며 당선자의 돌출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장기 집권했던 강원도 권력을 처음으로 교체하는 데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네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역 여성들에게 제가 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처럼 한껏 자세를 낮춰야 한다는 자제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됩니다. 선거는 정말 그 중앙의 힘으로 저희가 됐다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이번 의회 활동하면서 서로 좀 계속해서 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당도 겸손이라는 말을 누차 강조합니다.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라며 조만간 있을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에 이전 투구를 경계했습니다. 저희 당의 지침도 마찬가지인데 원구성 과정에서의 잡음 이런 게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수적 우위를 내세운 일방적인 의회 운영 대신 협치 의지도 밝혔습니다. 야당에 대한 어떤 협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또 의원들도 그 정도 배려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이 잘했거나 후보가 잘나서 당선됐다기보다는 문재인과 평화바람 덕을 본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좀 주도하고 새로운 행정 또 주민들을 좀 더 세심히 잘 그렇게 배려하고 그래도 도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4년 뒤를 기약할 수 있다며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으며 갑질하지 않겠다는 5대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강원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선인들의 이런 초심이 임기 4년 내내 현실화될지 강원도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죠. 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6.25 참전 용사 등 보훈 대상자들이 호국 보훈 정신 알리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전쟁도 희생도 잘 모를 유치원생들이지만 현충탑 앞에 서니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집니다. 누군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장난기는 사라지고 그 누군가를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무궁화 한 송이를 올립니다. 어린이들은 그 현충탑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이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현충탑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모신 곳이라는 것을 6.25 전쟁에 참전했던 노병들은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처참했던 전쟁의 기억을 들려주고 지금의 평화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본인의 인생을 통해 알려줍니다. 학생들에게는 현장에 있었던 역사의 산 증인에게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직접 오신 게 좀 뜻깊었고 8.15 광복을 4시간에 배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그 의미와 정신이 혹 잊혀지지는 않을까 그 주인공인 보훈 대상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더구나 6.15라는 건 더구나도 모르고 그때 우리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저런 슬라이드 비춰주고 하면은 과연 그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싸우셨구나 하는 걸 좀 느끼는 반성이 많이 있어요. 지난달 기준 국내 보훈 대상자 수는 84만 9천여 명. 참전 용사를 비롯해 고령의 보훈 대상자들이 하나둘 생을 마감하면서 최근 3천에서 5천 명씩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후손들에게 나라를 위한 희생 정신을 알리는데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요즘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의 운행 시간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기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로로 인한 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병훈 기자입니다. 오전 7시 시외버스를 출발시킨 박두강 씨. 운전대를 놓은 지 12시간도 안 돼 다시 운행에 나섰습니다. 힘들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강릉, 경유, 동해, 삼척까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다시 돌아서 동해, 경유를 해서 강릉에 오르면은 약 한 20시 정도, 한 8시 정도 되죠. 이렇게 오늘 일이 끝납니다. 퇴사로 인해 운전기사들이 부족하자 버스 회사에서 운행 횟수를 줄였지만 운전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많게는 하루 17시간까지 근무합니다. 쉬는 날도 한 달 평균 7, 8일에서 3, 4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운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승객을 모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강릉 지역 버스 회사에서 퇴사한 운전자만 40명에 이르고 다음 달부터 탄력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병훈입니다. 어제 축구 경기 보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셨죠. 우리 대표팀이 스웨덴에 아쉽게 패하던 순간 도내 곳곳에서는 수많은 축구 팬들이 거리에 모여 함께 응원했습니다. 도민들은 멕시코와의 2차전은 꼭 이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단오장터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 앞에 천여 명의 축구팬이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팬들의 마음은 이미 스크린 너머 러시아에 가 있습니다. 전력의 열세를 딛고 나름 선전하던 우리 대표팀. 하지만 후반 20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주자 팬들은 아쉬운 탄성을 쏟아냅니다. 끝내 만회골을 넣지 못하고 패했지만 팬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2차전 승리를 주문했습니다. 아쉬웠지만 다음 경기도 더 잘하실 거라 믿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거리 응원은 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춘천에서는 상상마당 야외 공연장에서 3천여 명의 축구팬이 모여 힘찬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또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도 수백 명의 축구팬들이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등 도내 곳곳에서 거리 응원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 많이 응원하고 더운 날에도 밖에 나와서 열심히 목소리 쉬어가면서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 보니까 더 마음이 따스했어요. 비록 졌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오는 23일 밤 자정 멕시코를 상대로 2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청와대가 남북러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북방경제안을 내놓으며 동해 북부선 연결에도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해 북부선 조기 착수 과제 등이 포함된 신북방정책 중점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박 4일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철도, 가스, 전력 등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경우 유라시아 대륙 철도 연결에 필수적인 동해 북부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과 노인, 유아 등이 편안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모두에게 평등한 관광도시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강원도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까지 50곳을 선정해 접근성 개선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 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내 관광 해설사 220명을 대상으로 수어 교육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 해설사를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고 전월세 거래량도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주택 거래가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강원도 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9,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감소했습니다. 또 최근 5년 같은 기간 평균에 비해 22% 감소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14,8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증가하는 데 그쳐 3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4.5%에 비해 크게 둔화됐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의제 발굴을 위한 농생명 산업 분야 심포지엄이 오늘 강원연구원에서 열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남북 공동 영농 사업을 비롯해 남북강원도의 농업, 농촌 부문 교류협력 방안, 평화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남북평화시대 한반도의 생명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강원도의 방안과 효율적인 협력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신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 고기영 대검 강력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고기영 신임 춘천지검장은 1965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3기며 군산지청장, 대검지검 차장검사에 이어 작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강력부장을 지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관여했던 이영두 춘천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춘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오늘 기념식에서는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합창과 무용 공연을 펼쳤고 노인학대 예방 유공자에 대해 표창도 전달했습니다. 한편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2015년 870여 건, 2016년 890여 건, 지난해 1000건을 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 강원도 농아인 대회가 오늘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농아인협회는 도내 농아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소통 나누기 행복 더하기란 주제로 농아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아인의 날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식과 각종 체험활동 등이 이어졌습니다. 학업 등의 재능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소년에게 장학금이 전달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학업이나 체육, 예술 분야의 재능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내 초중고 학생 109명에게 2억 6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 100명의 도내 학생들을 선발한 뒤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최초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등 4개의 수종입니다. 기존 발생지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새로 발생한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나 국립공원 내 자연보존지구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 위반 행위 신고, 생산 확인용 거민이 찍히지 않거나 생산 확인표를 붙이지 않고 이동하는 소나무류 신고, 이동이 제한되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신고한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은퇴자가 자신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 분야는 경영전략, 인사노무, 행정지원 등 13개 분야로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150여 명의 은퇴자가 춘천 생명의 숲, 토지문화재단 등 26개 기관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북방경제 시장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자 강원도가 러시아 농업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러시아 알타이주 농업박람회에 참가해 친환경 농자재, 비료, 작물 보호제 등을 생산하는 도내 5개 농업기업에 물품을 전시하고 상담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번 박람회 기간에 발굴된 바이어는 오는 9월 중순 동해에서 열리는 GTI 국제박람회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본격화하기 위해 철원에서 DMZ 음악축제가 펼쳐집니다.
강원도는 오는 23일과 24일 철원 고석정과 노동 당사, 월정리역 일대에서 가수 이승환과 크라잉넛, 강산해, 영국 가수 튜턴 포크너 등 7개 나라 34개 팀이 출연한 가운데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21일과 22일에는 평화를 위한 음악에 대해 국제 컨퍼런스와 해외 음악가가 참여하는 쇼케이스가 서울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화천 관광 상품인 화천 4개 투어를 통해 화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화천군은 올 들어 화천 4개 투어 외국인 관광객은 화천 토마토 축제 예약 인원을 포함해 1,5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96명에 비해 7.6배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화천 4개 투어는 산천어 축제 등 겨울에 집중된 관광객을 사계절 유치하기 위해 화천군이 여행사와 함께 출시한 관광 상품입니다. 화천군이 음식과 숙박업소 환경 개선 3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천군은 음식 숙박업소가 시설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할 때 700만 원 한도에서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주소지와 거주지가 화천에 있고 음식과 숙박업소를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해당됩니다. 화천군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22개 업소를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